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2,600포인트 선에 복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대폭 들어오면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8천억 원 넘게 들어왔던 만큼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가 1%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로 이수페타시스, 신성 ENG,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위치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3.61%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탑5 종목에 반도체주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던 만큼 반도체를 향한 이 투자 심리에 대한 설명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선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전일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3%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가량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였고요. 따라서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일 시장은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는 로봇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로봇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보행보드 로봇인 복핏이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전일 시장에서 개선이 됐는데 따라서 삼성전자도 1.11% 상승한 7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기관 투자자들이 6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 반도체 투톱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앞서서 제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3%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언급이 되거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도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반기 동안 지난 연말부터 6월 30일까지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400%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브리핑 해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가서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반도체주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에서는 2차전지 주들까지도 약진을 나타내면서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전지 훈풍에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주와도 엮여있지만 친환경 사업과도 엮여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소식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4%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낸 거였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21조 원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2%대 강세로 코스닥 지수 마감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냈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0.42% 그야말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90만 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테슬라의 훈풍에 힘을 입었다는 점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세한 이슈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테라사이언스, CIS, 하나기술,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개인주에서는 위메이드가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1,9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나머지 에코프로부터 하나기술까지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이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전일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에 90만 원대를 뚫어내는 다시 한번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우선 전일 시장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인도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인도 차량 대수는 46만 6천 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를 일제히 개선을 시켰고요.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소재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쇼스퀴즈가 발생을 했다. 이러한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이날 주식을 샀던 주체 자체가 공매도가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주가 된 수급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테라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테라사이언스도 2차 전지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중국에서의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중국의 강서흠 시대 리튬 유한공사와 함께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탄산 리튬에 관해 한국 내 독점 구매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서흠 시대 리튬 유한공사는 연간 10,000톤의 탄산 리튬을 구매를 하겠다고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테라사이언스 주가가 23.23% 급등한 6,6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IS와 하나기술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테슬라의 영향의 중심에 있었다면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또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 SDI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전일 시장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이 삼성 SDI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 이달부터 가동을 하고 샘플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투자를 통해서 설비를 확충하고 또 양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목표를 밝혀오면서 투자 심리를 일제히 개선을 시켰는데 삼성 SDI 전고체 라인 구축에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거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전극 공정 장비에는 CIS와 PNT가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고요. 조립 공정에는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하나기술이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소부장 종목들 내에서도 삼성 SDI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었고요. CIS가 6.69% 오른 14,670원을 기록한 가운데 하나기술이 3.88% 오른 9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에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하반기의 첫 거래일 어떠한 수급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합작사,
설립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대두를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998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제조와 유지 보수, 그리고 더 넓혀서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에서 전공정부터 시작해서 후공정까지 전부 다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동화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2차 전지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해외 고객사가 4개 정도 추가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사 다변화하고 글로벌 상위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장비 반입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에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즈, 이쪽은 21년 2월에 인수를 한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소재와 역시나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수익성이 22년도 실적 보게 되면은 21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23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양극재 소재인 망간, 하이 망간계의 양극재 샘플이 생산이 완료가 되고 테스트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2차 전지에서도 계속 같은 소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소재의 발전, 개발, R&D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R&D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탑머티리얼즈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과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나올 발주들을 생각했을 때 글로벌 동종 업계의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코인테크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글로벌 동종 업계와 대비했을 때 저평가 받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탑5 리스트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벳셀, 웅진 싱크빅, 삼천당제약, 더 E&M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만큼 장 마감 이후에 들려온 이슈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건데요. 벳셀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셀은 어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6,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벳셀의 최대 주주는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5번째로 이름을 올린 더 E&M이 기존의 벳셀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이 더 E&M이 OMB 파트너스와 이외의 3인에게 보유 주식 166만 주 가량을 13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UAM과 드론 테마가 일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벳셀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10% 상한가를 채워냈고 6,4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참고로 시간외에서 상승한 UAM 관련된 종목으로는 기산텔레콤과 파이버프로가 있고요. 각각 3.6%, 1.7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10% 상한가를 꽉 채워낸 벳셀 외에도 기존의 벳셀의 최대주였던 더 E&M도 9.8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상승한 종목으로는 웅진 그리고 웅진 싱크빅 체크해 볼 텐데요. 두 종목 모두 9.93% 상승하면서 각각 1,516원, 2,9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의 상한가 이유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유명 타이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웅진 싱크빅 측은 해당 IP를 활용해서 국내와 베트남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목을 받으면서 9.9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삼천당제약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9.83% 상승으로 58,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협상 파트너사가 실시한 PFS, 즉 사전충전 주사 제형의 특허 실사가 무사히 종료되었다는 소식송에서 어제 강세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허 실사는 약 2달간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래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아일리아 제품 시장에서 PFS가 약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실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실사에도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계약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천당제약 어제 9.83%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윈팩, MSC, 칩셋미디어, 카페24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르비텍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은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는 공시 덕분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3.64% 하락하면서 4,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철회의 사유는 제3자 배정자였던 제넨셀신 기술 1호 조합과 박진우 씨가 납입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까지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윈팩과 칩셋미디어는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시간에서 저는 아비코어 전자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비코어 전자는 이제 소자 부문에서 저항기라던가 인덕터 같은 필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PCB 부문에서는 인쇄 회로기판 같은 제품들도 함께 생산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던가 현대모비스, 한국단자공업 같은 곳들을 주 고객사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분기에는 소폭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DDR5라는 쪽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DR5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분들의 공급 수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이 전력 케어, 지금 이전 제품이죠. DDR4 대비했을 때 전력의 소모가 30% 이상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던 어떤 제품이건 간에 전력을 최대한 작게 소비하는 저전력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파워 인덕터, 파워 메탈을 좀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저전력일 뿐만 아니라 전송 속도도 전작 대비했을 때 2.3배 정도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이 DDR5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될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DDR5의 비중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점유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이 아비코 전자라는 기업에게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쪽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픽카드 유닛이라고 하는 GPU의 수요도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집적 회로 이런 것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의 수혜도 DDR5와 함께 같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DDR5 전환에 따른 2025년부터는 실적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증시 출발 잘 했습니다. 오늘 일장도 잘 가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고요. 강세장 가자!